고통이 먼저였다. 불길이 그녀의 피부 아래에서 타올랐다. 액체독처럼 신경 하나하나를 타고 번지며 그녀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섬유질을 침범했다. 마치 그녀가 내부에서부터 불타고 있는 것 같았다. 살이 타서 사라지는 듯한 타는 듯한 열기,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벨라는 소리칠 수 없었다. 움직일 수도 없었다. 오직 불길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것만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어둠은 희미한 빛과 소리의 깜빡임으로 흐려졌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희미하게. 에드워드, 칼라일, 앨리스. 뭔가 해봐. 앨리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난 할 수 없어. 독이 이미 너무 깊이 퍼졌다. 칼라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벨라조차도 그 속에서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멈출 방법이 없다. 멈출 방법이 없다. 그 말이 그녀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이것이 끝이었다. 혹은 시작이었다. 벨라는 자신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매 순간 독이 그녀의 몸속 더 깊이 스며들었다. 불길은 멈추지 않았다. 가라앉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녀는 변하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 없는 공허 속으로 사라졌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벨라는 알지 못했다. 그저 끝없는 불길이 그녀의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왔다. 타오르는 열기가 가슴으로 모였다. 심장 주변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멈췄다. 절대적인 침묵. 벨라는 눈을 떴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했고 더 날카로웠다. 방 구석에 있던 램프의 빛이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을 찌르듯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이 그녀의 시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입자가 완벽한 리듬으로 춤추고 있었다. 소리도 달랐다. 벨라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나무 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심장 박동, 그리고 그때 향기가 퍼졌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중독적인 냄새. 그 향기는 벼락처럼 그녀의 감각을 강타했다. 목이 타들어가듯이 뜨겁고 건조한 갈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벨라는 한순간에 일어섰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가벼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익숙한 서투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시선을 들었을 때 에드워드가 보였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안도와 경계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벨라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맡은 그 달콤하고 유혹적인 피 냄새는 에드워드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확실히 그녀를 자극했다. 에드워드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전처럼 숭배하는 듯한 시선도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서려 있었다. 벨라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마저도 낯설었다. 마치 그것조차도 변해버린 것처럼. 벨라. 에드워드는 속삭였지만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대비하고 있었다. 벨라는 즉시 깨달았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그녀 안에서 부서졌다. 에드워드.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강하고 더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녀가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스스로 움직였다. 한순간 전까지 그녀는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이미 에드워드 앞에 서 있었다. 에드워드는 반응하기엔 너무 늦었다. 벨라는 자신의 속도와 힘을 느꼈다. 마치 중력이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는 것처럼 본능이었다. 에드워드는 그녀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벨라,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하지만 갈증만이 현실이었다. 갈증만이 존재했다. 그 순간 칼라일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냄새가 바뀌었다. 심장 박동. 피. 에드워드와는 다른 피였다. 인간의 피. 찰리. 벨라는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찰리. 단추를 몇 개 풀고 아침 커피를 손에 든 모습. 찰리. 눈살을 찌푸리며 어색하게 애정을 표현하던 모습. 찰리.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찰리. 사냥감.
벨라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낮은 포효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조차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그녀가 이 방을 나간다면,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다면 찰리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 갈망을 원하고 있었다. 그 유혹은 그녀가 인간이었을 때 경험했던 어떤 감정보다도 강렬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표정에서 그것을 보았다. 벨라, 안 돼. 그러나 벨라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이제 벨라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다른 존재였다. 그리고 단 한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도망쳤다. 그들이 그녀를 막기도 전에,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숲속을 질주하며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임을. 절대로. 왜냐하면 벨라스와는 죽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괴물이었다. 숲은 그녀 앞에 그림자의 바다처럼 펼쳐졌고 벨라는 방향 없이 달렸다. 차가운 공기는 그녀를 스치지 않았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나뭇가지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 하지만 갈증은 여전히 그녀를 삼키고 있었다. 목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갈망.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공기 속 모든 향기가 그녀를 유혹했다. 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를 흔들었다. 그러다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심장 박동, 희미하게. 바로 가까이에서. 벨라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사냥감을 보기도 전에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뜨거운 액체가 입안을 가득 채우고 목을 태우던 불길을 잠재우며 이제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평온을 갈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본능이었다. 공터에 있던 생명체가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늦었다. 사슴이었다. 연약한, 무방비한 존재. 벨라는 이빨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며 사슴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첫 방울의 피가 그녀의 혀를 적시는 순간 그녀는 불가능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마름을 덜어주었다. 그 순간 벨라는 자신에게 선택지가 있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녀는 이 갈망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이 흘렀다. 벨라는 목마름이 견딜 수 없을 때만 사냥했다. 하지만 동물의 피를 마실 때마다 그녀의 내면은 요동쳤다. 그것은 기쁨도 만족감도 아니었다. 오직 혐오감뿐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단지 그녀의 본능이 원하는 것에 대한 초라한 대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과 마주친다면 그녀는 멈출 수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숲을 떠돌며 도시를 피하고 도로를 피하고 문명의 불빛을 피했다. 그녀는 포크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컬렌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찰리에게도 돌아가지 않았다. 벨라스와는 사라졌다. 오직 유령만이 남았다.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는 외로운 괴물.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가 그녀를 찾아냈다. 벨라는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기척을 느꼈다. 도착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앨리스는 이미 거기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있을 곳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가 살아있을 줄 알았어. 앨리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벨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지 않아. 앨리스는 고개를 기울였다. 네가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안 돼. 벨라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점여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앨리스가 옳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간다면, 컬렌들에게 돌아간다면 과연 그녀는 자신을 억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까? 앨리스가 손을 내밀었다. 집에 가자. 벨라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컬렌들에게 돌아갔다. 칼라일은 그녀에게 자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에드워드는 더 이상 그녀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알던 벨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그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피냄새가 공기 중에 떠오를 때마다 벨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깊은 곳에서 항상 들려오는 목소리를. 갈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릴 뿐이다. 그것은 네가 무너질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때 앨리스가 미래를 보았다. 시애틀에서 신생 뱀파이어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그들 사이에서 지옥의 불꽃처럼 붉은 눈을 가진 한 여성을. 그 순간 벨라는 깨달았다. 빅토리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